제가 그 부모님들 이렇게 모신 김에 우리 제주도 아이들의 비만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위험 수준에까지 와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주십사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함께 7개의 질문과 7개의 생각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 자녀 어느 상황이 더 걱정되십니까? 자, 2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거지만은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적이 작년보다 평균 10점 이상 떨어졌어요. 정말 이거는 걱정되는 상황이죠. 근데 두 번째, 몸무게가 작년보다 10kg나 늘었어요. 부모님들은 어느 상황이 더 걱정되세요? 예, 1번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1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용감한 부모님이세요. 아유, 무슨 아이 건강이 중요하죠 라고 밖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성적이 더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하고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할 건데요, 그 20분 후에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지난 5월 29일 그 신문 기사입니다. 그 서귀포에 있는 모 중학교 학생 둘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고 주인을 찾아줬죠. 이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아이들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 자기가 나온 모교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기뻐서 학교로 피자 125판을 이렇게 배달을 해줍니다. 이 기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도 착하고 그리고 얼마나 훈훈한 기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관광과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피자 아니면 없을까 하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림 누군지 아시죠? 예, 작년에 우리나라를 뒤흔든 드라마의 주인공 김주영 선생님입니다. 스카이캐슬. 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버전으로 질문을 합니다. 제주 학생 비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유치원생이고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만한 나이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요, 이 놀라운 비만율을 아마 오늘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교 건강검사를 하게 돼요. 부모님들도 학교 다닐 때 뭐 몸무게 재고 키 재고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에 보면요, 해마다 비만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추세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주도 비만율 엄청 높다고 그렇게 아시면서 또 관심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놀라운 정도가 아니야, 우리 제주도 비만율 1등일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히 2등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1등이 어딘지? 예, 공개하겠습니다. 경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광역시 이런 곳하고 전라도, 경북, 제주 여기하고 이 비만율이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예,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비만율이 높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부모님들께서는요, 오늘 오신 부모님과 이 강의를 듣지 않는 부모님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차이냐면은 제주도 비만율 굉장히 높아 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통계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시를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좀 깊이가 있어 보여요. 제주도 비만율이요 17.8%입니다.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10명 중 거의 2명이 비만이란 얘기예요. 물론 이 통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놔서 그렇지 고등학교로 가면 3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제주 학생 비만율 높은 이유 뭐라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네, 걷질을 잘 안 해. 다 아이들 몽땅 저기 등교할 때 다 모셔가. 그 다음 외식. 예, 맞아요. 외식.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크게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 신체 활동,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는 식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에서 먹는 거, 학교에서 급식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바로 나오겠죠. 예, 간식과 편의점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모임을 하면서 아이 저녁은 어떤 행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치킨 시켜주면 돼주게.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치킨에 피자에 콜라에 햄버거에 입맛이 들여지면서 다른 것은 찾게 되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죠. 예. 자, 그러면 비만율 높은 이유 뭐라 생각하십니까에 한 가지 또 놀라운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우리 제주도가 나쁜 지표가 굉장히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에 관련된 거, 음주, 흡연, 비만, 예, 이것도 아주 높은데 또 한 가지는 맞벌이. 맞벌이가 뭐가 나빠? 라고 하는데 맞벌이 비율이 61.5%로 전국 43.6%보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1위예요. 근데 그거하고 아이들 건강하고 무슨 상관인데?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죠? 예. 전국적으로 맞벌이 비율이 높은 시도는 비만율이 좀 높더라고요. 예. 자, 요 그림, 함께 생각하기 그림이 이제 7장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칸을 보면은 건강한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잘 봐두시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 아마 이 그림 보셨을 건데, 그 유치원 애들 건강 달력해서 나간 그 그림이에요. 건강 오행이라고 해서 5개의 실천을 해야만이 건강해진다. 부모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물, 햇빛, 수면, 과일, 그러니까 채소 섭취율, 그리고 운동, 이 5가지를 골고루 잘해야 건강해진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 지수를 얘기하는 그 조사의 지표 중에 이 5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역시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강검사 조사 결과를 하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봐서 놀랐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놀랄 것이라는 그러한 지표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유 유제품 매일 섭취율이요. 저기 끝에 보면 이렇게 제주하고 전국이 이렇게 비교가 되었죠. 14.4%예요. 제주도가. 그런데 전국은 21.3%예요. 물론 우유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뭐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다음, 과일 매일 섭취율입니다. 이거를 보여줬더니 지난번에 그 부모님 교육할 때 한번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아니 제주도는 밀감도 나는데 무사 과일 섭취율이 낮은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귤은 잘 안 먹어요. 예. 뭐 사과도 잘 안 먹고 파인애플, 뭐 딸기, 포도 뭐 이런 것만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귤이 나올 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다음, 채소 매일 섭취율, 아침 결식률, 예, 요것도 아주 나쁜 지표입니다. 특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채소 매일 섭취율을 위해서 우리 급식에서 채소의 날, 그리고 이렇게 시금치 같은 거 이렇게 묻혀서 주면 애들이 먹지도 않아서 그거를 교육한답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요, 그날은 선생님 업무 못 볼 정도로 전화통에 옆에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부모님들이 엄청 항의 전화 온대요. 우리 아이 시금치 먹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먹여가지고 막 토하게 만들었다고 막 하면서 전화가 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잔반이 가장 많이 남는 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방울토마토 나오는 날이래요. 예. 집에서 방울토마토 아이들 안 주나 봐요. 그래서 그 말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집 막내도 이제 중학교 학생인데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채소를. 그래서 제가 접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방울토마토를 한 방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는 5방울까지 먹습니다. 이런 시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신체 활동이 있었죠. 그러면 하루 6시간 이내에 수면이 있었고 신체 활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기 빨간 걸로 2017년도 보세요. 고등학교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이요 50.8%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이가 12시에, 그러니까 11시까지 뭐 학원이나 어디나 학교에서 야자나 공부를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씻고 12시쯤에 잠을 잔다고 해도 다음날 6시 이전에 일어나는 아이들이 50.8%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잠을 자고 애들이 건강하길 바란다면은 그거는 모순이죠. 그쵸? 근데 이제 교육의 힘이었는지 2018년도에는 39.4%로 줄었습니다. 애들 잘 자야 됩니다. 자,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 보셨어요? 저는 막 여러 번 봤어요. 이 영화가 200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코미디 영화의 그 역사를 바꾼 영화예요. 그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단지 몸무게,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스토리에 보면은요, 이쪽에 그 몸이 아주 건강한, 지나치게 건강한 이 여자의 몸무게가 95kg로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 날씬한 여자는 45kg로 나옵니다. 무려 50kg가 차이가 나죠. 이 50kg의 차이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에서 이 살이 찐 가수는 노래를 엄청 잘 불러도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부끄럽고 정신적인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립싱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만은 외모와 몸무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꿈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절의 문제예요. 50kg을 맨날 짐을 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관절의 문제입니다. 자, 4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동 비만이 성인 비만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습니까? 다 알죠, 당연히. 자, 이번에는요, 또 통계에서 고도 비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도 비만이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죠. 몸무게가 키가 160인 사람이, 여자의 몸무게가 고도 비만이 되려면 80kg 정도예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초등학교에는 2.3%예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초등학교 고도 비만 학생 현황에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쭉 가면은 6학년이 갈수록 인원수가 많아지죠. 자,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는 3.5%가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은 5.2%, 성인이 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학교만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우리 교육청에서는요, 2019년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건팀, 급식팀, 체육팀이 같은 과에 있으면서 연합작전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인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했어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건강한 손입니다. 이 건강한 손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들겠죠. 이러한 학부모 교육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요, 학부모 교육 건강에 대한 거 한다고 하면은 가십시오. 만족도가 95%나 돼요. 자, 그럼 함께 생각하기 4번째 그림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보이시나요? 꽃이 보이시나요? 아마 이 그림을 제가 처음에 딱 보여드렸으면 꽃을 꽂았네 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제는 뭐가 보이세요? 왜 하필이면 코카콜라 병이야. 누군가 먹었겠군. 자, 질문 6번째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의 예방교육은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또 하려고 머리를 썼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 첫 번째예요.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려고 생각의 전환을 바꿨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청이, 학교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가 되게끔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한번 해보자 라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7번째.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가정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하나씩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울토마토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채소 잘 먹습니다. 그래도 살은 빠지지 않던데 그래도 건강은 하겠죠, 예전보다는. 자, 여기에 키로 간다는 잘못된 상식,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야겠죠. 예전에는 잘 먹으면 키로 갔어요. 왜냐하면 영양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충분한 영양 상태에서 할머니들 더 먹으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다 키로 간다. 다 키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 키로 안 갔죠. 그 다음에 학교 현장 체험활동 시 음료수, 과자 지참하지 않도록 지도를 했는데,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예요, 자기네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번 현장 체험 갈 때는 우리 반은 탄산음료 하나도 안 가져오기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안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례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방과 후 학교 주변 편의점 활용. 예, 편의점에 가면 애들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근데 삼각김밥은 삼각김밥 하나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라면 국물에 같이 먹어야 맛이 있지. 그 애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칼로리가 높아지겠죠. 예. 갑자기 왜 죽음을 부르는 흡연이야? 저 잘못된 PPT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 담배갑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담배갑에서 이런 그림 넣을 때 너무 혐오스럽다고 하면서 넣지 못하게 이렇게 여론이 막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흡연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의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제의 트렌드는 비만도 곧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요, 2019년 올해 그 전국 공모한 포스터에 중학교 대상 받은 그림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치킨을 배달했습니다. 얼마예요? 당신 수명 사흘치입니다. 이거는 우수상 작품이에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가 다 병 들어간다. 그리고 한참 먹을 때지 먹은 거 다 키로 간다. 다 키로 안 갑니다. 자, 비만도 유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유전이 된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건강 식습관이 아이들의 건강 식습관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요 그림은 뭐냐면요, 요거는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비만 예방 포스터 공모전에서 중학교 최우수 작품입니다. 예,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가 아이들을 먹는 거죠. 누가 먹히는가, 그런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 2가지 질문, 이제는 부모님들 여기에 어느 것에 답을 하겠습니까? 예, 2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사진은요, 가족끼리 뷔페 식당에 갔어요. 저희 집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의 접시일까요? 아빠. 이거는 누구의 접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방울토마토 하나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막내 아들의 접시예요. 나란히 놓고 보면 부모님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건강한 접시를 선택하시겠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접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제주 아이들의 건강은 더하고 비만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